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여행 계획했다가 높은 항공요금에 놀란 분들 많으실 겁니다. 미국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료도 만만치 않은데요. LA 인천 노선의 경우 왕복 항공권이 400만 원에 육박해 모처럼 고국 방문을 계획했던 동포들도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여름 휴가철마다 한국에 들어갔던 박주영 씨는 항공권을 알아보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LA 인천 노선 왕복 요금이 약 400만 원. 예전보다 2배 가까운 액수로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코노미는 다 솔드아웃이고 제가 살 수 있는 거는 거의 3,000불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 코로나 전에는 싸게 사면은 한 1,500불 정도도 살 수 있던 걸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거에 거의 2배가 더 오른 느낌이에요. 실제로 6월 중순 기준 LA 인천 왕복 노선의 일반석 요금은 300만 원부터 시작해 400만 원 후반대까지 올랐습니다. 올여름 미국발 아시아행 항공권 가격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평균 60% 넘게 인상될 걸로 예상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이민 40년 차 리차드 강 씨는 은퇴 후 오랜만에 계획했던 모국 방문 일정도 미뤄야 했습니다. 올해 팬데믹도 끝났고 해서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너무 비용이 비싸서 부담이 되고 그래서 좀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항공 요금이 치솟은 데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등한 물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항공유 가격이 3년 전보다 5배 이상 올라 항공 요금 상승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물가 자체가 많이 올렸죠. 가스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하니까는 이런 경향이 나타났는데 항공유가 다른 물가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올라지 않았나 이런 생각. 수요가 급증한 점도 한몫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고 입국자 백신 접종 제출 의무도 해제한 터라 방역 규제가 풀린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인들의 모국 방문 수요가 몰린 겁니다. 학생들이 방학이 시작되는 5월 말에서 6월 중순까지가 굉장히 항공료가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PCR 테스트나 백신 문제가 다 해결됨에 따라서 갑자기 수요가 급등하는 바람에 지금 항공 수요가 거의 한 40%는 폭등한 것 같습니다. LA 노선 수요가 급증하자 항공사들은 부랴부랴 증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시작된 항공권 오름세가 7월까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동포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LA에서 YTN월드 김은경입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길어지면서 가정마다 경제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할인폭이 큰 물건만 골라 사거나 그마저도 지출을 줄이는 등 소비 위축이 심각해지면서 한인 상권도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안미양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자녀 3명을 둔 전업주부 한길채영 씨는 요즘 들어 마트에 더 자주 갑니다. 나날이 오르는 물가를 감당하기 힘들어 깜짝 할인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사두기 위해서입니다. 세일하면 많이 좀 사두는 편이에요. 교리한 긴 거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물건을 사기 위해 이웃들과 활발하게 정보 공유도 합니다. 할인 품목이 굉장히 많이 핫딜이 뜨면은 동네 엄마들이 이렇게 할인 정보를 서로 알려주고 누군가 한 사람 마트 가 있을 때 내가 여기 와 있는데 필요한 사람 말해 이래가지고.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올랐습니다. 약 2년 만에 5% 아래로 내려가긴 했지만 오름세는 여전한 상황.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면서 미국 내 가정마다 경제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설문조사에선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1년 만에 15%포인트 오른 35%를 기록했습니다. Just day-to-day expenses, shopping, gas prices, it's impacting just the weekly budget, the monthly budget.
이렇게 가계 부담이 커지면서 소자본 자영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의 경제적 타격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 물가가 오르는 데 비해 주요 고객인 서민층의 수입은 크게 늘지 않으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자들도 지갑을 꽁꽁 닫아두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언임플로이먼트나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펀드를 많이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팬데믹 이후로 이제 그것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그분들의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분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한인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뭐 뷰티 업계나 이제 그런 쪽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의 인컴도 줄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높은 금리만큼 은행마다 대출 심사 기준을 높이는 추세라 한인 자영업자들이 신규 사업에 뛰어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인 사회는 힘을 모아 경제난을 함께 해소할 자구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당장은 확실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쿠폰을 발효해서 그 쿠폰을 사람들한테 주어서 그 쿠폰을 갖고 쓰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가 안 되는데 쿠폰이라도 갖고 들어와서 비즈니스가 늘어나서 좋고 컨슈머 그거를 쓰시는 분들은 디스카운트를 받으니까.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물가 상승세가 대체로 완만해지고는 있다며 희망 섞인 보고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높은 물가에 소비 심리가 위축된 채 미국인 10명 중 8명은 인플레이션이 여러 달 계속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어 얼어붙은 경기가 회복되기까진 한동안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YTN월드 안미영입니다. 튀르키예는 한류 팬 규모가 큰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수도 앙카라, 최대 도시 이스탄불과 비교해 한국 문화 행사가 적었던 이즈미르에서 우리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한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었던 현지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임병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김 위에 밥을 고르게 펴고 당근과 오이 등 각종 재료를 올려줍니다. 서툰 솜씨지만 김을 돌돌 말아 올리니 먹음직스러운 김밥이 완성됩니다. 다른 한쪽에선 떡볶이와 볶음면 등 매운 음식 빨리 먹기 대회가 펼쳐집니다. İlk defa Kore yemeklerini tadıyorum. Acısıyla ünlü olduklarını söylediler. Ben de tattım. Yani acı ama bana göre acı değildi. Baharatları çok güzel. Değişik bir baharat tadı var. Bizim yemeklerimizden çok farklı değil aslında ama müsait bir zamanda onları da getireceğim. Ondan sonra beraber evde de yapmayı deneriz. 이즈미르에서 열린 한식 체험 행사입니다. 현지 우리 동포들의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타고 이즈미르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한국 문화원이 있는 수도 앙카라와 한인 사회 규모가 큰 이스탄불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 문화를 알릴 만한 행사가 부족한 점이 동포들은 늘 아쉬웠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주체가 있어가지고 행사를 기획하고 홍보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작은 지역 사회에서도 한류 문화, 그 중에서도 관심 있는 한국 음식 혹은 댄스, 그다음 뷰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행사 준비 소식에 뜻을 함께하는 동포 현지인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한식 행사를 열자는 제안에 한식당은 흔쾌히 장소를 내주었고 물론 뭐 돈도 벌어야 좋지만 저희 한국 문화나 이런 한식 문화들을 또 많은 사람들, 많은 젊은 사람들이 또 알아봐주고 한국을 알리면은 이제 저도 뿌듯할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주말에 또 무료로 제가 개방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행사 진행을 도왔습니다. 학생들은 K-pop 커버 댄스 공연도 선보여 현장 열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Bize bir şeyler katıyor, bir arada olmak, kültürleri bir arada yaşamak. Çok mutlu oldum yani, çok gurur verdi bize. 세종학당에서 지금 수학하고 있는 터키 학생들이 도우미로 참여해서 더욱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행사를 하는데 너희들이 스텝으로서 도우미로서 좀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더욱더 좋아하고 서로 이제 먼저 하겠다고 이렇게 이즈미르의 동포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K-팝과 K-뷰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기획해
지역사회의 한류 수요를 스스로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튀르키예 이즈미르에서 YTN 월드 임병인입니다. 캄보디아는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건설 경기가 회복되면서 시내 곳곳에서 도로와 건물 등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중국 업체가 주도권을 잡았던 건설 현장에선 최근 틈새 시장을 공략하며 가격 경쟁력을 높인 한국산 자재와 한인 업체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손원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프놈펜 메콩강 가운데 자리 잡은 코빅섬. 일명 다이아몬드 섬으로 불리는 이곳은 강변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건설이 한창입니다. 45제곱미터, 약 14평짜리 원룸 한 채에 1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 아파트. 시트지와 페인트 등 인테리어 마감재는 물론 주방 가구, 방화문까지 모두 한국 제품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공정은 또 한국 회사들과 많이 이렇게 또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 회사들이 진행하는 부분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대략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 베트남, 태국산 건설 자재 수요가 높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고급 건물의 수요와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한국산 건설 자재를 찾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가격은 중국 업체보다 좀 높지만 고퀄리티에다가 그리고 저희가 책임 시공을 하기 때문에 현지 업체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고 현재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지에 없는 신소재 개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공급하던 철근 대체품을 개발해 틈새 시장을 겨냥한 겁니다. 생소하시겠지만 유리 섬유로 만드는 철근 대체 용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저희가 최초로 하고 상용화시켜서 지금 판매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 민트였고 그걸 준비했고 오늘은 프놈펜 왕립대회를 가서 저희가 이거 인장도 검사부터 실험을 했습니다. Anh bạn tập mùi rồi nên còn biểu trước kia lên đi đâu bạn này chừng anh đi phở ở chiếc còn ta nên sọc dưới lúc ra tại anh đang ở thì sọc sai bạn ở chứ bạn chơi miệng thì cũng chung quân rồi về.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캄보디아 건설 시장은 다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와 연결하는 다목적 교통 시스템 구축 사업과 500억 달러, 약 65조 원 규모의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등으로 캄보디아의 건설 시장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9%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건설 경기 부활 속에 한인업체의 참여 확대와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건설 프로젝트는 브로커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작은 기업들의 경우 사업 타당성을 따지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프로젝트는 하나에 브로커가 200명이 붙는다는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 그것이 만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진위 여부를 가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이 진짜 진위 여부를 체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으면 캄보디아에 있는 작은 소규모의 건설업체들은 도움이 될 겁니다. 건설 시장 호황에 따른 한인 업체들의 활약이 현지인과 한인 사회에도 일자리 창출 등 좋은 영향을 미치는 탄탄한 동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길 동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YTN 월드 손원혁입니다. 해외에 사는 우리 국민은 여권과 국적, 가족관계 등 각종 민원 업무를 현지 공관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공관이 없는 지역의 동포들은 총영사관을 방문하려면 10시간 넘게 운전해야 하는 등 고충이 큰데요. 최근 캐나다 중서부 지역에선 한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총영사관 설치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옥선 리포터입니다. 15년 전 캐나다에 이주해 자영업을 하는 오수일 씨. 한국 방문을 위해 여권을 갱신해야 하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캘거리에는 총영사관이 없어 1년에 한두 번 있는 순회영사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신청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가서 직접 접수를 하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아마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지 온라인으로 이게 접수 방법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저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은 다 힘들다고들 해요. 저도. 특히 온라인 접수는 딱 이틀간 한정된 인원을 상대로 민원 업무를 신청받다 보니 보통 3분 안에 마감돼 버리기 일쑤입니다. 접수를 위해 온 가족이 알람까지 맞춰야 할 정도입니다. 알람을 미리 맞춰놨다가 시간에 아내한테 제가 연락을 했어요. 아내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아마 10시 거의 맞춰서 했던 것 같아요. 온라인 접수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11시간 넘게 운전해 로키 산맥을 건너 밴쿠버에 있는 총영사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많이 어리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갈 수 없고 한 1박에서 2박을 머물러야 됩니다. 캐나다 석유산업 중심지인 엘버타주는 고임금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역. 밴쿠버와 토론토 등 캐나다 대도시의 집값이 최근 고공행진하자 엘버타주 대표 도시인 캘거리로 들어오는 인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집값의 안정성, 그리고 집값을 이제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서 집값이 싸다, 그리고 잡마켓이 탄탄하다. 이런 이유에서 캘거리로 많이 넘어오시는 편이고 이제 그 추세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2000년대 초 약 10,000여 명에 불과했던 한인 인구는 현재 약 2만 5천 명에 이르고 워킹 홀리데이 등 단기 거주자와 엘버타주의 다른 도시들까지 포함하면 캐나다 중서부 지역의 한인 사회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한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동포들은 총영사관 설치를 위해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저희 한인회에서는 한인 인구 급증에 따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총영사관 신설을 위해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 유치 타당성 관련 자료들을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 밴쿠버 한국 총영사관의 손두영 영사는 YTN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약 제도 개선, 순회 영사 실적 관리 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재외 동포청을 통해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민원 업무가 더욱 원활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캘거리 한인사회. 동포들은 이곳이 캐나다 에너지 산업과 한국과의 교역 요충지인 만큼 총영사관 설치 등 영사 업무 확대를 통해 동포 편익을 증대하고 두 나라 간 경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YTN 월드 김옥선입니다.